여러분,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간물주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건물주, 쉽게 말하면 간물주, 와, 이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꼬마 빌딩이 왼수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70% 대출받아 산 55억짜리 꼬마 빌딩 이자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70%를 대출받아서 샀으니까요. 이자가 일단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55억짜리 꼬마 빌딩이 한 달에 1억 5천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55억짜리 빌딩이라고 하지만 이게 한 달에 나올 수 있는 임대 수익은요,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많으면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연간 수익으로 따지면 이게 200만 원 나와봤자 4,8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한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하면 2천만 원에다가 두 달에 2,400만 원이네. 그죠? 2,400만 원. 근데 300만 원 하면 3천만 원에다가 3,6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가 시장을 빵 하고 치고 나서는요, 임대료가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달 적자만 쌓여간다, 이자도 못 낸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또 있습니다. 70% 대출받아서 7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산 사람.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이자만 2억 원이에요. 연 이자만. 그러면 수익이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수익이 그만큼 나오느냐? 요즘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게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꼬마 빌딩의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꼬마 빌딩의 가격도. 반대로 말입니다. 꼬마 빌딩의 가격은 엄청 올라갔는데 임대 수익률은 뚝 떨어졌어요. 임대 수익률은. 그것도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형편없이.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건물을 팔겠다고 내놨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건물이 너무 비싸다 이거죠. 건물이 너무 비싸다. 실제입니다. 실제. 이자가 워낙 올라가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다가 여러분 보세요.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 꼬마 빌딩 거래량을 보면 360건입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가 783건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반토막 났습니다. 2021년 4월에서 6월 2분기에 비하면요, 거의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7월에서 9월 727건입니다. 10월에서 11월도 673건이에요. 그런데 1월에서 3월은 360건이니까 엄청 줄어든 거죠. 당연히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가격도 떨어졌어요. 가격도. 꼬마 빌딩의 가격도 떨어졌어요. 작년 4분기가 최고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평당 7,871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은 7,82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투자하는 것보다가 들어오는 수익이 적으니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건물주 되고 싶어 합니다. 건물주가 인생의 가장 피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말이 건물주가 간물주지 요즘은요, 이게 간물주가 아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간물주는 옛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꼬마 빌딩의 수익률이 완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좋아질 거냐? 좋아질 수 있겠죠.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씩 늘어나는 상태고요.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어서고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으니 이게 당분간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대출금리가 이미 1.25%로 높은데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갑자기 많이 오른 데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자도 못 갚는 상황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꼬마 빌딩에 대한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장은요, 일단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는 기다려보자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게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말입니다. 경기는 더 나빠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는 분명히 지금 현재 지표로 봐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 좀 망설여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물론 강남역 인근이라든가 저기 마포의 홍대 입구역이라든가 이런 핵심 상권들 있죠. 핵심 상권들에 싸게 나온 꼬마 빌딩은 아직도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경기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좋아지고요. 그에 따르는 임대료 인상도 눈에 보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의 꼬마 빌딩 거래는 굉장히 많이 폭감했고요. 거래가 반토막 날 정도로 또한 가격에 대한 것도 많이 떨어졌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투자는요 늘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 꼬마 빌딩을 투자할 때는요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상황도 경기 상황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 꼬마 빌딩이 있어야지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요즘은 주차 공간이 없으면 꼬마 빌딩조차도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주차 공간이 없으면. 그만큼 말입니다. 꼬마 빌딩 자체가 투자의 가치로서는 나도 건물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만 투자는 쉽지 않다는 것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